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민선 7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첫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종로구는 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청렴 문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는 도심 안에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장을 개장했습니다. 부평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인턴 사업 참여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수시가 4년 연속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첫 정기총회를 위해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대전 서구에 모였습니다. 지난 12일 대전 서구에서는 민선 7기 첫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총회에는 성장현 협의회장을 비롯해 박병석 박범계 국회의원, 김수는 자치분권위원장 직무대행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은 지방자치대상 시상과 함께 단체장들은 자치분권과 지역을 살리는 균형 발전을 위해 6가지 사항을 중앙정부에 요구했습니다. 6가지 사항으로는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시군구 단위 교육자치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지방이양이괄법, 지역균형 발전대책 시행 등입니다. 또 지방자치의 장기적 발전과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군구 자치회관 매입 등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시군구 중심 자치분권 추진 계획 등 현안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개회사에서 총회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의 주인공인 기초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테마 봉사활동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개최했습니다. 강남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자 6일 도산공원에서 1분기 테마봉사활동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기억, 감사, 이웃사랑을 테마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었는데요. 강남구 자원봉사자 및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 나라사랑 에코노트 나눔, 감사화분 나눔, 독립운동가 알아보기, 무궁화 포토존이 운영되었습니다. 제가 못 쓰는 종이로 이렇게 공책을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뿌듯하고 흔하지 않은 체험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봉사를 처음 접해보는데 이렇게 식물을 심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고 재밌는 것 같아요. 구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다양한 주제로 분기별 테마 봉사를 개최하고 자원봉사 강연 릴레이 136.5도시, 기업 연계 자원봉사, 동자원봉사 캠프 활동,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민선 7기를 맞아 더불어 사는 강남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로구는 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청렴 문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종로구는 종로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마인드를 향상하고 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2019년 청렴 문화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파페라 공연, 청렴 토크, 청렴 강연 등으로 직원들이 교육이라는 의무감과 피로감에서 벗어나 교육을 통해 흥미와 감동을 얻도록 했습니다. 김영종 구청장은 청렴 문화 콘서트는 직원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투명한 행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청렴도시 종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종로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 취약 분야 맞춤형 교육, 청렴 소통 간담회, 청렴 워크숍, 간부 청렴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광주 하남 상공회의소에서 광주시 가구 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동원 시장과 소병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주시 가구 제조업 및 유통업체 등 가구 관련 업체 10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 추진한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구 제조업 밀집 지역에 도시형 소공인 직접지구를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가구 전시 및 판매, 체험 등 다양한 시설이 복합된 광주시 종합 전시 판매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부터 1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성남FC,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위한 성남축구센터가 정자동에 건립됩니다. 연습과 휴식, 재활이 가능한 시설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남시는 2일 성남FC 구단주인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하 성남FC 대표이사, 성남FC 선수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축구센터 건립 부지에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성남축구센터가 건립되는 곳은 자벌드 자녀 부지인 분당구 정자동 4-12번지로 2020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주요 시설로는 8,892제곱미터, 9,006제곱미터 규모의 천연 잔디구장 2면을 조성해 선수들이 언제든지 쾌적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클럽하우스 내부에는 실내 연습장과 체력 단련실, 물리치료실, 선수단의 숙소 등을 조성해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남FC는 올해 공격수 자자, 수비수 안영규, 미드필더 조성준을 영입해 전력을 대폭 강화했으며 성남시는 성남FC가 시민과 하나 되는 명문 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배움엔 끝이 없다고 하죠. 끊임없이 배움의 길을 걷는 어르신들을 응원하며 청춘대학이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는 기존에 운영하던 노인대학의 명칭을 청춘대학으로 변경하고 지난 2일 평창군 문화복지센터에서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청춘대학은 이번 개강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65세 이상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노래교실, 공예수업, 교양 및 건강강좌 등의 교과과정을 운영합니다. 평창군은 어르신들의 끊임없는 배움에 대한 열망을 담아 과거 노인대학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게 된 청춘대학이 노년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평생학습 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네, 동계올림픽 이후 강릉시 관광 인프라의 획기적 도약을 위한 올림픽 특구 종합계획 2단계 수립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동계올림픽 1단계 특구 사업에서는 숙박시설 확충에 힘을 쏟았다면 2단계 특구 사업에서는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포 지역인 녹색 비즈니스 해양 휴양지구에서는 테마파크, 라군타운, 연어 테마파크, 친환경 관광 복합단지, 문화예술인 마을지구 등을 조성하고 오죽헌 일대인 전통 역사문화지구에는 강릉 아트타운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올림픽 도시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광역시 소식입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봄날인데요. 갑천의 시원한 물길 따라 수상 스포츠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도심 속 수상레저 공간으로 자리 잡은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이 4월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엑스포대교와 둔산대교 사이에 위치한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은 카약과 용선, 페달보트, 스탠딩보트 등 다양한 수상레저 스포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는 무빙보트 4대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하절기인 7월 8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체험 신청은 현장 접수와 전화, 인터넷 예약이 가능합니다. 네, 부평구가 구민들의 안정된 경제 여건을 마련하고자 일자리 창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부평구에서는 2019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인턴 사업 참여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일 부평구청 3층 중회의실에서 청년 인턴 사업 참여자 64명을 대상으로 2019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인턴 사업 참여자 간담회가 실시됐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 인턴 사업 참여자들의 근무 여건 및 근무 시 애로사항 등을 듣고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부평구 청년 인턴 사업은 취업을 원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직장 생활을 경험하고 업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민간기업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 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이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8년 연장 참여자와 2019년 신규 참여자를 포함하여 76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근무 경험이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도전의식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는 제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11일 수성 아트피아 무학홀에서 강복회 대구시 지부의 주관으로 제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김명환 강복회 대구시 지부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관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된 3.1 운동으로 촉발돼 100년 전 4월 11일 상해에서 수립된 곳입니다. 100주년 기념행사 특별 공연으로 대구 최초의 3.1 만세 운동인 서문장터 만세운동을 통하여 평화적 독립의 염원을 주제로 하는 연극 100년의 불꽃이 공연되며 이어진 만세 삼창에서 장병하 애국지사는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기원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관에서 운영하는 재난 대응책인데요. 청소년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청소년 긴급구조 통제단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9일 덕신초등학교에서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덕신초등학교 119 소년단 28명의 청소년 긴급구조 통제단을 편성해 재난 상황에 맞춰 운영 상황 전파와 대응, 복구 및 수습 단계까지 각각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김상권 온산소방서장은 이번 청소년 119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재난 경각심 제고와 안전의식 함양에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는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수도권 소재 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강호축 개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충북에 적극 투자해달라고 강조하며 충북에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충북의 6대 신성장 동력 산업과 함께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3대 미래유망 산업도 소개했습니다. 설명회에 이어 충청북도는 신우코스텍, 녹십자 MS와 1260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새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봄꽃 향연이 보령시 주산과 옥마산에서 화려하게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주산 물빛공원에서는 봄꽃 축제가 개최된 가운데 축하 공연과 풍물놀이, 민속 경기 등 체험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특히 주산 벚꽃길은 보령댐 하류 웅천천에서 시작해 약 6km 구간의 만개한 벚꽃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13일에는 옥마산에서도 봄꽃 축제가 열렸는데요. 봄꽃이 펼쳐진 축제장에서는 건강지킴이 이벤트와 통기타 버스킹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네, 천안시가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현장 실사 사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신청부지 현장 실사를 앞두고 천안시가 대대적인 현장 실사 사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오는 23일에 있을 현장 실사를 앞두고 실시한 현장 실사 사전 점검은 구본영 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120번지 일원에서 환경 정비와 검토 사항, 협조 요청 사항 등을 중점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결정되고 나서 확정되고 나면은 할 수 있는 건 미리 할 수 있는 건 미리 다 좀 사전 준비들을 해서 착공할 때 늦어지는 일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 현장실사 사전점검단은 점검회의를 가졌는데요. 각 담당 부서는 신청 부지의 인허가 관련 사항 확인, 지작물 유무 확인, 도로 개설 가능 여부 확인, 대중교통 접근 확인 등 다양한 검토 사항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천안시는 현장 실사 준비는 물론 지속해서 시민들과 뜻을 모아 축구 종합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문화 콘텐츠 체험 관광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부조장터 공원과 친수 레저파크 기공식을 가지고 복합형 시민 여가 공간 조성 사업의 첫 삽을 떴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1일 남구 연희읍 형산강변에서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부조장터 공원과 친수 레저파크 조성공사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사업 현황 설명과 함께 각종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신부조장터 공원 및 백길 복원 사업은 포항과 경주의 상생 협력으로 공동 추진 중인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입니다.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신부조장터 공원 내에는 청년 아트몰, 키네틱 아트, 부유식 계류장 등 신구 세대를 아우르는 신개념 장터 공간이 조성됩니다. 또 신부조장터 공원은 경주시가 추진 중인 역사문화 관광공원, 양동마을과 연계한 새로운 역사문화 관광벨트로 문화 콘텐츠 체험 관광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친수 레저파크는 수변공원, 물놀이 시설을 조성해 카약 카누 체험, 야외 스케이트장 등 계절별 문화시설로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 포항시는 포항 크루즈 등 도시 주변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수변공원을 가꾸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전라도 소식입니다. 담양 대나무를 소재로 꾸준히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사진가 라교채 씨가 이번에는 진공묘유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갔습니다.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로터스 갤러리 기획 초대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라 작가가 그동안 일관되게 추구해오고 있는 엠티니스 프로젝트 14번째 개인전입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수많은 점들로 이미지를 구성한 흑백 사진들로 우리가 평소 눈으로 보고 있는 사물들의 본질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 작가는 우리가 눈을 통해 보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의 반사광에 의해 드러나는 외형적 허상을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양광에는 가시광선을 비롯한 자외선, 적외선, X선, 알파, 감마, 베타선 등 수많은 광선들이 존재하지만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 하나밖에 인지하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작품에서는 동양의 선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적 물질에는 본래 실체가 없는 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 끊임없는 진동이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를 만들어 나가며 가시적 세계는 이러한 진동의 리듬이 만들어내므로 우주 속 삼라만상의 본질이란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미세하게 흐르는 파동과 진동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텅 빈 공간과 간격을 통해 그 빈 공간이 형상적인 가시적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망막의 단순한 지각 활동으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가시적 세계와 형이사각적 충만함이라는 진공묘유라는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라교채 작가는 광주대학교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그동안 국내외에서 14회에 걸친 개인과 150여 회의 그룹전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미얀마 주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포토 에세이 하늘을 나는 새는 뼛속까지 비운다를 비롯해 6권의 사진집을 출간하고 사진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시회 오픈 행사는 오는 4월 10일 오후 6시에 진행합니다. 네, 여수시가 4년 연속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국내 최고의 국제해양 관광 휴양 도시임을 증명했습니다. 국가 브랜드 대상은 국내의 산업, 도시, 농식품, 문화를 대표하는 무분별 최고의 브랜드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소비자 설문조사와 전문가 최종 심사에서 우리시의 천혜의 자연경관, 풍성한 먹거리와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우리시는 올해도 명품 해안 자전거길, 카약, 윈드서핑 등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공룡 루지 테마파크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진안군 북부 마이산상가 번영회에서 주관하는 진안 마이산 벚꽃축제가 오는 21일까지 약 10일간 개최됩니다. 환상의 도시 진안 마이산이라는 주제를 걸고 펼쳐지는 진안 마이산 벚꽃축제는 진안군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요제를 통해 진안 군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진안군의 축제, 공연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진안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향토 특산물 장터를 선보여 다양한 특산품을 홍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진안군의 문화축제 공연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사명을 가지고 진안의 아름다운 매력을 알리고자 이렇게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진안군 상가 번영회 정봉훈 대표는 진안 군민뿐만 아니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게 준비했다면서 진안의 아름다운 벚꽃 문화를 즐기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가 김제시청 상황실에서 창의와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 시정 운영을 위하여 김제시 시정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과 자문회의를 가졌습니다. 김제시 시정미래기획위원회는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언론인 등 각 분야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지원, 경제도약, 첨단농업, 문화관광, 안전개발 5개 분과를 운영하여 앞으로 김제시 발전계획 수립과 시정 주요 분야 정책개발, 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해 자문, 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날 회의는 새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민선 7기 김제시 미래 비전 설명, 시 발전 방안에 대한 위원별 의견 청취 및 정책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김제시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다양하고 발전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제시는 4년 연속 지방투자 우수지자체 선정,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선정 등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며 김제시 발전을 위해 시정미래기획위원회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시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최대 규모의 단일 루프탑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이 군산 오식도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렸습니다. 98억여 원을 들여 공장 5개 건물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깔고 전기 저장 장치 등 발전 설비를 구축한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6,387W의 전기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는 2,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2,510여 톤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만금 솔라에너지는 KHE와 계약하고 지붕을 20년간 빌려 운영한 뒤 시설을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계자는 대규모 루프탑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군산시가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침체된 기업 정제를 살리는 데도 일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주군은 지난 9일 전통문화의 집에서 공무원 대상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청 공무원은 물론 사회복무요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 상담소 박경희 소장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성희롱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및 피해자 구제 절차 등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각종 폭력 문제가 개인과 가정,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예방을 위한 실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공유한 자리였다며 무주군에서는 4대 폭력 근절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과 노력을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 산불 등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제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